당신은 지금 워런 버핏이 악몽 같은 실수라고 부른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투자자들은 흔히 말합니다. 좋은 주식은 배당을 준다. 배당주는 안정적이고 꾸준히 모으면 부자가 된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은 이 논리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그는 1967년 단 한 번 배당금을 지급한 걸 평생 후회했고, berkshire hathaway가 배당 대신 재투자를 선택했기에 1010억 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버핏은 훌륭한 기업이 염가에 나오는 순간을 기다리는 법, 실수를 저질렀을 때 즉시 수정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그리고 기업이 긍정적인 말만 할 때 왜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이 남긴 4가지 핵심 투자 원칙을 실제 사례와 함께 분석합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당신의 투자 방식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투자가 배당보다 낫다. 배당을 받으면 안정적이고 든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배당을 받는 순간 당신은 더 부자가 될 기회를 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버핏이 배당을 거부한 이유, 1967년 berkshire hathaway는 단 한 번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후 워런 버핏은 이 결정을 악몽 같은 실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왜일까요? 버핏은 배당금을 지급하면 2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복리, 효과를 잃는다. 배당을 지급하면 회사의 자본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돈이 회사 내부에서 재투자됐다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부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berkshire hathaway는 배당을 포기하고 재투자를 선택한 덕분에 60년 동안 엄청난 복리 효과를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세금이 투자 수익을 갉아먹는다. 배당을 받으면 즉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배당을 주지 않고 내부에서 재투자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버핏은 이를 두고 배당금을 포기한 덕분에 우리는 미국 경제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사례, 배당보다 재투자를 선택한 기업들, 버크셔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업 중에서도 배당을 주지 않고 재투자로 성공한 사례는 많습니다.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는 단 한 번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익을 모두 신사업과 연구개발에 재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아마존은 단순한 온라인 서점에서 글로벌 테크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테슬라는 단 한 푼의 배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연구개발과 공장 확장에 재투자하며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반면 배당을 고집한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 배당을 과도하게 지급했던 기업들은 오히려 성장성이 둔화된 사례가 많습니다. General Electric,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이었지만 배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다가 내부 투자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결국 쇠퇴했습니다. IBM, 꾸준히 배당을 지급했지만 혁신적인 신사업에 투자하지 못해 결국 시장에서 뒤처졌습니다. 이처럼 배당을 받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투자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때 장기 투자자들은 더 큰 부를 얻게 됩니다. 시청자를 위한 실전 적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배당보다 기업의 재투자 전략을 보라. 배당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 돈이 재투자로 활용될 때 더 큰 성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활용하라. 단기 수익보다 장기 성장을 고려하세요. 배당을 재투자하는 것보다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까지 고려한 투자 전략을 세워라. 배당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지만 기업이 배당 없이 성장하면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적리 배당이 아니라 재투자가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버핏이 60년 동안 보여준 결과는 분명합니다. 배당을 받지 않고 재투자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큰 부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투자자만이 진정한 부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훌륭한 주식의 박앤세일 시점을 찾아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주시장이 하락할 때 많은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판다. 반대로 시장이 뜨거워지고 주가가 계속 오를 때 뒤늦게 뛰어들어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산다. 이것은 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단순한 원칙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막상 시장이 움직일 때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된다. 버핏의 원칙, 좋은 주식이 싸질 때를 기다려라. 워런 버핏은 뛰어난 기업의 주식이 시장에서 가끔씩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거래될 때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훌륭한 사업체는 시장에서 아주 가끔 염가로 나온다.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렇다면 버핏은 실제로 언제 이런 기회를 포착했을까? 역사적 사례, 버핏의 박앤세일 투자 사례. 2008년 금융위기, 공포 속에서 기회를 잡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식시장은 폭락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났고 기업들은 자금난을 겪으며 주가가 바닥을 쳤다. 하지만 버핏은
이때를 최고의 기회로 봤다. 그는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했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지만 버핏은 이 기업이 위기를 버티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이후 금융시장이 회복되면서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폭등했고 버핏은 단기간에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 또한 그는 제너럴 일렉트릭지에도 투자했다. 지인은 당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버핏은 이 회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투자했다. 이후 지위가 회복되면서 버핏은 또 한 번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애플 투자 훌륭한 기업이 저평가될 때를 기다리다. 2016년 버핏은 애플의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 당시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 우려로 인해 주가가 낮게 평가받고 있었다. 하지만 버핏은 애플이 단순한 스마트폰 회사가 아니라 강력한 브랜드와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가진 현금 제조기라고 보았다. 그 결과 애플의 주가는 이후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berkshire hathaway의 가장 큰 포트폴리오가 되었다. 투자 심리학 우리는 왜 싸게 살 기회를 놓칠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이 쌀 때 사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공포 심리와 군중 심리 때문이다. 시장이 폭락하면 사람들은 더 떨어질 줄 몰라 라며 겁을 먹고 판다. 반대로 주가가 오를 때는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에 늦게 뛰어든다. 결국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 결과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겁을 먹고 팔고 주가가 오를 때는 늦게 들어가 비싸게 사는 것이다. 하지만 버핏은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가져라.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라. 시청자를 위한 실전 적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버핏의 원칙을 적용하는 3가지 실전 전략을 소개한다. 1. 기업의 가치를 먼저 파악하라. 단순히 주가의 등락에 따라 매수 매도를 결정하지 마라.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지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애플이 주가 하락할 때 버핏이 주목한 것은 브랜드 가치와 충성도 높은 고객층이었다. 두 시장이 폭락할 때 기회를 노려라. 금융위기, 경기 침체, 글로벌 악재가 터질 때 시장은 공포에 빠진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이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버핏이 골드만삭스와 지혜에 투자한 것을 기억하라. 3. 공포와 탐욕에서 자유로워져라.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오히려 기회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라. 공포를 이겨내고 박앤세일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 성공의 핵심이다. 정리 위대한 기업을 싸게 살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훌륭한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는 매일 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 찾아온다. 워런 버핏처럼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익힌다면 여러분의 투자 성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3번째, 실수를 빠르게 수정하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손절하면 손실이 확정되잖아. 좀 더 기다리면 회복되지 않을까? 내 판단이 틀렸을 리 없어. 그러나 워런 버핏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가장 큰 죄악은 실수를 수정하는 것을 미루는 것이다. 그는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수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버핏이 실제로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사례. 버핏이 저지른 투자 실수와 그 해결법. 버핏의 텍사코 투자 실패, 고집은 손실을 키운다. 1970년대 버핏은 텍사코라는 석유회사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석유 산업은 매우 유망해 보였고 버핏은 이 회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텍사코는 내부적으로 경영진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막대한 부채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점점 악화되면서 텍사코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버핏은 한동안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기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손절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투자였고 더 오래 끌었다면 손실이 더 커졌을 것이다. 버핏은 이 경험을 통해 기업을 잘못 선택했음을 깨닫는 순간 즉시 빠져나와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덱스터 슈즈 버핏 인생 최악의 실수. 1993년 버핏은 덱스터 슈즈라는 신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는 버핏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버핏은 덱스터 슈즈가 튼튼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렴한 해외 신발들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덱스터의 경쟁력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회사는 완전히 망했고 버핏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버핏은 이 투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주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다. 내가 이 회사를 샀을 때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틀렸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잘못 평가한 것이 문제였다. 앞으로는 단순한 브랜드 파워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겠다. 이후 버핏은 경쟁력이 확실한 애플 같은 기업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 전략은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줬습니다. 투자 심리학. 왜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투자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할까요? 이것은 인지, 편향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심리적 오류가 투자 결정을 망칩니다. 1. 확증 편향. 자신이 내린 투자 결정을 정당화하려고만 하고 불리한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매몰 비용 오류. 이미 돈을 넣었기 때문에 손절하지 못하고 더 깊이 빠져들어 손실을 키웁니다. 3. 손실 회피 편향. 우리는 이익보다 손실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손해를 확정짓는 손절을 극도로 꺼립니다. 이러한 심리적 함정을 극복하는 것이 버핏이 말하는 실수를 빠르게 수정하는 법입니다. 시청자를 위한 실전 적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수를 빠르게 수정해야 할까요? 1.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라.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논리로 투자 결정을 평가해야 합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 점검하세요. 애초에 투자한 이유가 사라졌다면 미련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이 손절할 용기를 가져라. 손실이 크다고 해서 버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실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손실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버핏도 덱스터 슈즈에서 실패했지만 빠르게 인정하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3. 실수를 기록하고 배우라. 실패한 투자를 그냥 잊지 말고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버핏도 자신의 투자 실패를 정리하며 다음 투자에 반영했습니다. 정리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투자자의 차질이다.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이지만 그 역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들과 달랐던 점은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수정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사라지기를 바라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불편하더라도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제 여러분도 투자에서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빠르게 수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더 큰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4번째,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을 경계하라. 당신은 기업의 발표를 얼마나 믿는가? 기업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합니다. CEO들은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강력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번 분기도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은 이런 긍정적인 말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경영진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이 가장 불안하다. 버핏이 직접 밝힌 실수를 숨기는 기업의 위험성. 버핏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실수 또는 오류라는 단어를 총 16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대기업들은 한 번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실수라는 단어를 아예 금지한다. 그들은 이사회나 애널리스트 콜에서 mistake 또는 wro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경영진이 완벽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수를 숨긴 기업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적 사례. 긍정적인 말만 하다가 몰락한 기업들. 앨런 역사상 최악의 회계 부정 사건. 앨런은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CEO와 임원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전망만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계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영진은 회계 조작을 통해 실적을 부풀렸고 엄청난 부채를 숨겼습니다. 결국 2001년 앨런은 파산하며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안겼습니다. 만약 투자자들이 경영진의 말이 아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았다면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테라노스 혁신이라는 거짓말. 테라노스는 피 한 방울만으로 수백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CEO 엘리자베스 홈즈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의료계를 혁신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인정한 기술입니다. 곧 FDA 승인도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실험 결과도 조작되었습니다. 결국 테라노스는 붕괴했고 투자자들은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긍정적인 말만 할 때 투자자는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반면 버핏은 어떻게 했을까? 버핏의 솔직한 투자 철학. 버핏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기업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주 서한에서도 우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부분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완벽한 기업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투자 심리학. 우리는 왜 긍정적인 말에 속을까? 기업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 투자자들은 쉽게 안심합니다. 이것은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정보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뉴스만 듣고 나쁜 뉴스는 무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버핏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이 실수를 인정하는지 확인하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위험한 곳에 돈을 넣고 있는 것이다. 시청자를 위한 실전 적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긍정적인 말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1. 기업의 공식 발표보다 실제 데이터를 보라. CEO가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고 말한다고 해서 믿지 마라. 실제 재무제표, 매출 성장률, 부채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이 CEO가 실수를 인정하는지 살펴라. 훌륭한 경영진은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 한다. 하지만 실패를 숨기거나 핑계를 대는 CEO라면 경계해야 한다. 3. 너무 좋은 이야기에는 의심을 가져라. 우리는 완벽한 회사다라고 말하는 기업은 위험할 가능성이 크다. 진짜 좋은 기업일수록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 한다. 정리 긍정적인 말만 하는 기업은 위험하다. 기업의 CEO가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핏은 항상 진실을 말하는 기업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기업은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기업이다. 이제 여러분도 기업의 긍정적인 말에 속지 말고 실제 데이터를 보고 투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워런 버핏이 남긴 4가지 핵심 투자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제 투자가 배당보다 낫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성장에 집중하라. 훌륭한 주식의 박앤세일 시점을 찾아라. 공포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라. 실수를 빠르게 수정하라. 손실을 키우지 말고 즉시 대처하라.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을 경계하라. 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라. 버핏의 원칙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투자 방식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원칙 중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토론을 통해 더 깊이 있는 투자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투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